안녕하십니까. 오늘 사회를 맡은 연총 사무국장 지연하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2년 안산연총 문화포럼 문화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속 가능한 문화 정책으로의 전환이라는 제목으로 김춘일 안산문화재단 문화예술본부장님께서 나오셔서 강의해 주시겠습니다. 좀 전에 우리가 축하 공연을 봤는데요. 저는 저런 걸 볼 때마다 앙상블이 늘 생각이 납니다. 우리의 삶도 앙상블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정치, 역사, 문화, 예술, 깡들이 다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안산에도 저런 앙상블이 좀 정례화됐으면 좋겠다라는 앙상블 공연이 정례화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잠시 해봤습니다. 이제 코로나가 다 지나가고 이제 얼추 이제 우리도 코로나한테 반항할 때가 됐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코로나 안 걸리신 분들 계세요? 저는 안 걸렸습니다. 안 걸렸으면 대인관계에 문제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대인관계가 문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예총 사무국에서 이렇게 불러주셔가지고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서 참 고맙고 감사하고 합니다. 근데 주제가 너무 무지막지 황당무계해가지고요 고민을 사실은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또 회장님도 재미있게 또 말씀 좀 해달라고 합니다. 제가 재미있게 말할 재주는 없어도 여러분들을 죽일 수는 있습니다. 2시간 동안.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오늘은 주제가 너무 좀 어려운 주제이기도 하고 지난주에 경기문화재단의 문화정책포럼에 갔다가 저 역시 패널로 나갔다 저 역시 죽는 줄 알았습니다. 지루해서. 그 지루한 원인이 첫 번째 전부 다 귀신 신하나 까먹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서 그렇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비교적 귀신 신하나 까먹는 얘기, 예를 들어서 뭐 컨텐츠다, 프레임이다, 뭐 플랫폼이다, 뭐 이런 얘기는 가능한 좀 줄이기로 하고요. 저의 온전한 저의 사적인 제가 이 필드에서 이 이야기들을 사적인 저의 의견을 좀 말씀을 이런 주제 하에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에는 혹시라도 질문하실 거 있으면 저도 여러분들과 같은 입장에서 같이 토의의 주제가 있으면 간단하게 토의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첫 번째 주제를 잡은 게 문화도시입니다. 왜 여기서는 법정 문화도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법정 문화도시로의 출발이 우리 그 문화가 우리 지역인들한테 또는 지역 경제에 미치는 효과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기가 좀 현 시점에서 편할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극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주제입니다. 문화가 우리 인류에게 또는 우리들에게 어떠한 효과를 미칠까라는 생각들, 문화가 우리에게 어떤 효과가 미칠까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 사실 다 알고 계십니다. 그거를 누가 귀신신 하나 까먹는 이야기로 풀어놓느냐가 하는 것은 교과서에 다 나와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래서 먼저 안산은 법정 문화도시가 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저는 모든 것을 사실은 경제 논리를 풀어갑니다. 예총도 지원금 받고 저희 재단도 출연금으로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비용을 가능한 시비가 아닌 국비로도 같이 충당을 해서 문화예술 사업을 영위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저는 법정 문화도시를 먼저 생각을 하고 그 주제를 먼저 좀 띄워나왔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법정 문화도시 최대한 200억 재정 지원입니다. 5년간 100억 매칭비가 100억이 들어가고요. 그러면 이 법정 문화도시가 되면은
그 5년 동안에 예를 들어서 안산문화재단의 출연금이 대행비 포함해서 110억 정도 됩니다. 110억이라는 것은 인구 65만 도시에서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10억을 이 100억을 5년간에 걸쳐서 지원을 받으면서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저는 반가운 소식이기도 하고, 그것이 안산에서 문화예술 공연 전시를 향한 문화예술인 단체들한테 수혜가 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수혜가 예술단체 예술인들에만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문화예술 공연 전시를 관람하는 분들의, 안산 시민들에게 어떤 유무형적인 기회 이익 비용을 창출한다고 저는 산술적으로 이렇게 늘 말씀을 드리고는 합니다. 그런데 이 법정 문화도시가 가기 위해서는 몇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그 몇 가지 주제를 사실은 나중에 저희가 재단에서는 내년에 법정 문화도시를 추진을 할 예정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재단만이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하고 다 같이 함께 해야 하는 게 법정 문화도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간략하게 말씀드릴 거고요. 지역 문화가 결국에는 법정 문화 도시로 가기 위한 최정의 실속 있는 내용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내용 속에는 지역 문화의 다양성을 바탕으로 하는 문화 정책이 되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역 문화의 다양성을 따지자면 제가 봤을 때는 안산이 지역 문화의 다양성이 사실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예총이건 문화재단에서 좀 덜 다루고 있는 다문화라든가 역사 이런 부분을 좀 덜 다룬 듯한 느낌을 제가 6개월 동안 좀 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문화권 보장을 위한 보편적인 문화 정책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건데, 사실은 안산은 문화 정책에 대한 일괄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또는 지원 정책이든 지원 정책 이런 부분이 조금 일관성이나 이런 부분이 좀 결여되어 있다, 부족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역 문화의 원칙에서 문화의 다양성을 실현하는 다원주의가, 그러니까 네 거 내 거 따지지 말고 너 잘났다 나 잘났다 따지지 말고 네가 보조금을 더 받는다 덜 받는다, 같은 장르에서 너는 왜 100원 받고 공연을 하는데 나는 왜 80원 받고 공연을 해? 라는 부분까지 다 포용을 해서 풀어줘야 한다는 부분입니다. 이것이 법정 문화도시 선정에 관한 하나의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상호 보완하고 균형의 원칙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이 되겠는데요. 마지막 결론은 그겁니다. 안산시의 지역문화 발전의 방향성과 방향성 부분에 대해서는 결론적으로 유무형적인 이익이 창출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장르에 관계없이 법정문화 도시를 선정을 통하고, 또한 그런 법정문화 선정을 통한 내용과 중요한 지자체장이나 또는 문화재단 대표분들께서 도시정책의 최상위 개념 화로 정립이 돼 있어야 실행 구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많은 분들이 때마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근데 제가 이 바닥 경력 20년에 그 때만 되면 다 잊혀지는 거로만 제 머릿속에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어떤 단체에서는, 다른 지역의 예총에서는 어떤 모가치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외침을 하고 있는 도시도 있고 그렇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또 하나가 지역문화 발전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시청이나 문화 및 관광 관련 단체 또는 예술인 단체 또는 역사 단체와의 협업과 협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누가 먼저 팔을 벌리느냐 하는 부분인데 실무적인 차원에서는 그런 게 있습니다. 누가 갑이냐 이게 의해서 갑인 쪽에서 먼저 손을 좀 내밀어 줘야 합니다. 근데 제 경험상 그러한 경우가 별로 사실은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그 갑이 공무원 안산시청 문화예술국이다라고 문화예술관광국이다라고 하면 그분들은 조금 공무원의 범주 내에서 손을 벌리십니다. 또 문화관광 관련 재단에서는 그들의 밥그릇 범주 내에서 손을 벌립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못된 거 배워서 안 다치려고 합니다. 복지 자세를 많이 취하고 엎드려 자세를 많이 취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빨리 풀어 헤치는 게 법정문화도시라고 합니다. 그게 풀어지지 않으면 법정문화도시로 선정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데 향후에는 이런 서로의 손을 내미는 형태가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기대도 하고 저 역시 그러한 스탠스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유기적인 생명체로 진화를 하는 거다라고 합니다. 뭐가? 문화가, 공연이. 결국 그것이 유무형적인 기회 이익 비용을 연주, 공연, 전시하시는 단체 예술인들이나 또는 그거를 향유하는 시민들이나 어떤 충분한 보상의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하나 예를 들어서 단일화된 축제라고 봤을 때는 저는 축제의 목표를 항상 지역 경제 활성화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결과적으로 유기적으로 진화되고 형성되고 협치돼야 가능하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문화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제 경험상으로는 이러한 원초적인 솔루션 외에는 저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절대 앙상블이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제 경험상 외에는 아까 모가치에 관한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다른 곳에서 있었을 때 예를 들어서 문화재단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이 있고 그럽니다. 그러면 같은 장르에 지원하신 분들이 친구분들이세요. 근데 작년에는 똑같이 10원씩 받았어요. 그런데 올해는 한 분은 10원 받았고 한 분은 8원 받았어요. 근데 10원이냐 8원이냐는 사실 심사에 의해서 하는 거고 재단은 아무런 권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재단에 와서 따집니다. 쟤는 왜 10원 주고 나는 왜 8원 줘라고 따집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모가지 부분에 대한 밸런스를 좀 서로 간에 맞춰야 앙상블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부서 단체 개인 간에 협업하고 탄력적인 운영이 상호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외에는 저는 문화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저는 사실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 그러면 다 과거와 같이 각자 놀자 플레이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간략하게 우리가 신앙송이를 해서 신앙송이를 하면 신앙송이 하는 사람이 그것이 생계 수단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그에 대한 정당한 페이를 해야 하고 그 다음에 그걸 신앙송을 통해서 자기가 힐리스를 받았다면 그거는 나름대로 역할을 충분히 했다라고 생각하고 그러한 작은 팩터들이 모여서 결국 문화 예술이 지역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혜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쪽만 받는 게 혜택이 아니라 다 같이 받는 게 혜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다소 추상적이긴 하지만 서로 간의 앙상블이 잘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앙상블이라는 이름 하에서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것은 여러분들의 책임도 있고 저와 같은 사람 봉급자의 책임도 있고 그렇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어떻게 본부장님 개인적으로 저희가 모셨는데 문화재단 대표로 오신 것 같은 네, 그런 분위기가 났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뭐 협업인 것 같습니다. 단체와 단체, 사람과 사람, 또 뭐 문화와 문화의 협업이
길인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은 우리 임성아 집사님께서 지역사회와 문화예술이라는 제목으로 발제하신 걸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저는 공대생이에요. 공과 계통에 있었던 사람이고, 문화하고는 사실은 좀 거리가 멉니다. 그래서 사실 전문가들이 많이 있는데도 제가 감히 이 자리에 선 자격이 있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만, 이런 기회를 통해서 저 나름대로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앞에 하신 분이 너무 본부장님이 잘 하셨기 때문에 저는 사실 굉장히 딱딱하고 재미없을 것 같은데 많은 이해를 부탁드리고,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우리 김영건 회장님께 감사드리고, 또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진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발표를 잘하고 못하고 따라서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생각을 해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전혀 이 제안을 해왔을 때도 저는 이런 생각을 안 했었어요. 그런데 이런 제안을 했을 때 그걸 가지고 글을 쓰고 또 자료를 찾아보면서 한다는 게 쉽지가 않았지만, 흔쾌히 우리 안산 예청을 위해서라면 나는 희생을 해서라도 내가 좀 하겠다, 그런 마음으로 사실 준비됐습니다. 문화라는 것은 마음의 가치를 경제하고 길어주기라는 그런 표현을 했더라고요. 결국은 밭은 있는데 사품만 무성에 자라고 그것은 문화가 아니다는 이야기죠. 가꿔야 된다는 이야기죠. 가꾸고 빌어주고 해야 된다는 그런 철학가의 말인데, 아마 베이컨은 아는 것이 힘이다를 이야기했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하면 알게 그냥 베이컨에서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유명한 결과도 아는 것이 힘이다. 나리 이스 파워라는 이야기를 했던 분인데, 그래서 나름대로 저기는 우리가 사회가 발전되고 삶이 윤택해지면 인간은 맨 먼저 사는 것이 문화심학이라고 그러네요. 그래서 그것은 문화예술이 곧 여가 문화이며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그러면 여가 문화는 반드시 어떠한 형태로든 예술과 연관되어진다고 합니다. 예술이 수반되지 않는 것은 어떤 여가에서도 물론 여러 가지 여가 문화가 있지만은 결국 궁극적으로 예술하고 연관되어진다고 얘기를 하네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 문화를 어떻게 지역사회와 결합하여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는 그런 명제를 가지고 우리가 토의를 하게 된 게 이번 포럼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래서 문화는 지역사회와 대단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삶에 깊숙이 투영되어 있다. 아까 본부장도 말씀하셨듯이 사실은 문화라는 게 우리 생활에 가까이 있으면서 또 멀리 할 수 없는 그런 관계가 있겠죠. 그래서 문화가 지역사회와 융합한 경제적 발전, 결국은 경제적인 이익이 되지 않으면 또 문화가 사라지기 때문에 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고 관광 자원화, 곧 문화는 관광의 자원화를 가질 수 있고 우리 지역에 어떠한 콘텐츠를 만들기에 대한 그런 토의도 사실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서 예술의 역할, 우리의 역할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에 대해서 저는 사실 명제만 지어주지 결론은 내릴 수 있는 입장도 안 되고 또 그러한 지식도 없기 때문에 일단은 그러한 명제만 제시를 하고 또 이야기를 이어갈까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사실은 지금 책자하고는 바뀌었는데 문화 관광, 결국 문화는 관광하고 연결해야 되는데 정의가 무엇인가 찾아보니까 세계관광기구 WTO에서 협의의 전에는 공연예술을 비롯한 각종 이게 넘어가야지. 각종 예술 감사, 관광, 축제 및 기타 문화 행사 참가, 명소 및 기념물 방문, 자연, 민속, 예술, 언어 등의 학습 여행, 순례 여행 등에서 어떠한 형태이건 문화적 동기에 의한 관광객들의 이동을 문화 관광으로 보고 있으며
타국이나 타 지역의 생활 양식이나 전통적 행동 양식을 접하고 체험한 모든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사회에서 문화예술, 특히 관광에 관계돼서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해서 문화예술 관광이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는데 지역에 따라서 지역 축제를 만든다든지 아까 우리 지휘장님이 이야기했듯이 부산 예술제를 영화제를 예를 들었듯이 굉장히 경제적인 효과가 수반한다는 것을 체험하고 있고 또 많은 연구가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관광은 소자본, 또 단기간에 일정 부분 성과를 낼 수 있다. 그러한 내용들이 많이 도출되어 있고 또 연구 자료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 발전은 관광객 유입을 유도하고 그로 인해서 경제 활성화 또 주민의 자기 만족도를 상승 있게 주게 되면서 이거 약이지 않느냐 하는 사항이고 그리고 안산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사실 우리는 제조업체가 인원이 많이 유입돼서 제조업체가 주가 됐었는데 지금 우리 제조업체들이 많이 떠나고 있고 안산 지역을 그로 인해서 인구 감소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적 활성화를 위해서 예비 인구가 유입이 돼야 되는데 자동차 산업이라든지 항공 산업이라든지 그것은 대단히도 돈이 필요하고 시간적으로 굉장히 한정적이고 또 많은 재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시장이라든지 하는 사람은 그런 것을 유치하기 굉장히 바라죠. 그게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나아갈 길은 즉 문화예술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음으로 그럼 우리 안산 지역의 생성이 사실은 다 아시다시피 우리는 산업단지, 공업단지, 농업단지, 수산업단지를 가지고 있고 공업단지 특성상 인구 구성비율이 사실 굉장히 높습니다. 인원들이 안산 지역에서 그것이 제조업 기반으로 해서 유입된 인원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전통 문화도 있고 현대 문화도 공존하고 있고 우리는 계획도시 안산은 어떻게 계획도시이기 때문에 현대 문화가 공존되어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특히 외국인 집단으로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다문화 가정 등 다양성이 굉장히 확보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잘 살리게 되면 우리 안산지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봤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다른 지역 같은 경우도 지금 인구가 감소해가지고 지방 같은 데는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은데 지방 인구 감소로 인해서 지방이 소멸될 위험이 있다. 레시피에서 많이 나왔겠습니다만 그 대안이 뭐냐 했을 때 많은 연구, 일본도 그렇고 연구가들이 교류 인구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교류 인구가 대안이라고 합니다. 그럼 교류 인구란 무엇이냐? 그러면 사실 우리가 문화예술이 발전되게 되면 여기서 관광을 오게 되고 여러 가지 찾아오는 사람이 많게 되는데 그 연구 자료에 가면 인구 한 명이 감소하는데 그 시에서 인구 한 명이 감소하는데 교류인구로 대체할 수 있는 외국 관광객이 7명 정도 와야지 한 명 없어지게 매일 7명씩 와야지 한 명 없어지는 효과를 가져갑니다. 또 국내 관광객이 숙박한다는 조건은 24명 한 명이 결혼됐을 때 24명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국내 관광에서 당일로 와서 그냥 가는 사람은 한 79명 정도가 충당이 돼야지만 한 명이 없어지는 효과를 충당할 수 있대요. 그럼 결국 이게 뭔 말이냐면은 우리가 그만큼 인프라라든지 문화예술이 활성화되지 않으면 이런 인구가 유입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예술인들이 분발을 해야지만 된다는 그런 어떤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정주의식이라고 있는데 사실은 고향은 다 있고 내가 여기서 살고 있는데 여기서 떠나고 싶지 않는 그런 의식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떠나고 싶은 사람들은 여기에 자기 일자리가 없거나
또는 인프라가 제대로 없거나 문화예술이 없거나 여기 살기 싫고 해서 떠나는 사람이 얘기하는데, 그래서 그 정주의식이 높은 지역일수록 이동인구가 외부 나가는 인구가 적고 하는데, 우리 지역은 특히 제조업 기반이다 보니까 우리 화석지구라든지 가까운 데로 공장에 옮기게 되면 같이 따라가 버립니다. 그러나 여기가 인프라가 문화예술이 충분히 돼 있다라면 그게 안 따라가고 남편만 간다든지 주택을 하라든지 아니면 주말부 한다든지 그렇게 하는데, 그런 정주의식이 없으면은 사실은 계속 인구를 뺏기게 되고, 그리고 그러면서 지방정부는 이제 어려워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조사에 의하면은 우리 안산 지역인지 비슷한데 그 고향이라든지 다른 데로 떠나고 싶다는 사람이 13.4%, 사는 거 여기가 고향 같다, 이게 자기가 하겠다는 사람이 46.2%가 나왔다고 그래요. 결국 정주시이 꽤 높은 편이거든요. 아직까지는 그래요. 앞으로 될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지금 안산시의 다문화 학생 수가 5년, 시민에 나오는 거예요. 5년 새에 1.6배가 증가했다 그래요. 결국 우리도 굉장히 많은 학생이 지금 유입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추구할 방향은 국제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사실 우리 안산시를 국제적인 도시로 문화로 승화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다음으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미흡합니다만은 공동체의 다양성과 자긍심 고치로 경제를 활성화하자, 개인 삶에 대한 지적 만족도를 향상시켜서 좋은 삶을, 풍요로운 삶을 할 수 있도록, 살 수 있도록 우리 지역을 만들자. 또 지역 문화 발전은 경인구, 방금 이야기했듯이 건강산업 및 관광문화 활성화를 가져올 수 있다. 지방정부 문화예술 지원. 사실 지방정부가 우리 문화예술에 굉장히 지원을 많이 해야 되는데, 우리 지역은 공업단지였기 때문에 제조업자는 그쪽이 많이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많이 지양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우리가 지금 시장이 바뀔 때마다 또는 할 때마다 축제를 또 활성화했다가 죽였다 여러 가지 하는데, 사실 우리 축제라든지 그런 것들 좀 문화에 대한 축제를 지향하고 전문 우리 지역 예술단체를 지원을 해서 수준 높은 예술 문화가 장착될 수 있도록 하고, 지역 예술들에 대한 참여를 최대한 확대해서 우리 유명 예술가를 우리 안산에서 만들어야 되겠죠. 우리 인천에서 만들고, 또 이 만들어진 우리 인적 자원이 타 지역으로 인적 자원이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를 하고 해서 우리 예술인들이 여기서 정착하면서 충분한 예술 활동을 해서 그런 문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또 그냥 결론 내리기 위해서 결론을 몇 가지 좀 했는데, 사실 안산 지역은 다른 지역과 다르게 세계 각국의 네 외국인이 어우러져 사는 지역적 특성과 다양한 지구촌 문화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안산의 문화로 융합 발전시켜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고요. 그래서 사실 안산은 다른 지역에서 많이 유입해 왔어요. 거의가 한 80% 정도가 유입해 왔지 않냐 생각이 들 정도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문화들을 같이 융합해서 외국인 가족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융합 발전을 시켜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고, 그리고 산과 바다와 농토가 다 아는 내용이지만은 어느 이제 절도가 현대가 공존하며 단한 김웅대 예술이 혼이 살아 숨쉬고 있으며 시야호의 습지 상태와 자연경관, 외국 이주의 문화, 다양한 시를 구현되어 새로운 문화 융합이 창출되고 발전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민간이 현명한 문화 융합을 이루어 안산예총이 그 중심 역할이 되어 안산만의 문화를 개발하고 발전시켜
지역 문화와 시민들에게 풍성하고 수 높은 문화예술이 뿌리내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결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지금 앞서서 발표하신 분도 저 잘 들었습니다만 지역사회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그 대부분의 지역사회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발전시켜서 어떻게 예산을 따서 어떤 사업을 해서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에 중점을 둡니다. 근데 저는 문학을 하는 사람으로서 또 심리학을 공부했던 사람으로서 구성원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건강한 지역사회가 또 건강하게 발전하려면 그 지역사회에 있는 구성원들이 건강해야 합니다. 그래서 특정 시도 같은 경우에는 시민들을 위한 심리상담센터가 돼 있는 곳도 많아요. 문화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발제문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또 고맙게도 감사하게도 또 자료집이 인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목이 불확실성의 시대 조용하지만 강한 문학의 역할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제가 읽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행간을 따라서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집중해 주시면 이해가 쉽게 되겠습니다. 우리는 현재를 살고 있습니다. 현재는 어제의 연속이면서 동시에 내일로 이어지는 하나의 중간 지점입니다. 우리가 사는 현대사회는 일견 고착화된 구조를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항시 변화하는 유기적인 속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급속한 과학의 발달로 인해 이제껏 경험하지 못한 여러 현상에 당면하고 있습니다. 빅데이터와 메타버스로 대변되는 첨단 기술은 인간의 의식 구조와 생활 방식을 넘어 가치관의 영역까지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문학이 가진 특성과 문학이라는 존재성이 이 사회 전반 또 우리가 사는 지역사회에 미치는 역할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강인하지만 나지막한 목소리로 노동과 삶, 자연과 문명에 대해 노래해온 황규관 시인은 산문집 문학이 필요한 시절을 통해 문학이 필요한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인이 말하는 문학은 뛰어난 필치에 소수의 사람들이 써내려간 텍스트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식의 오류를 감당하고 현실에서 무시되거나 왜곡된 진실을 찾으려는 움직임 자체가 문학이 될 수 있다는 말을 주창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학이 필요하다는 의미는 시나 소설 같은 특정 텍스트를 열심히 읽자는 협의의 개념을 넘어섭니다. 문학이 가진 사회적 참여성을 반영하여 우리 사회가 직면한 여러 문제를 인식하고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끊임없이 상상해야 한다는 광의에까지 이릅니다. 가령 코로나19와 같은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심각한 기후위기와 무분별한 자연파괴, 구조적 기한은 이미 상상이 아닌 현실입니다. 지금을 극복하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문학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을 인지하여 어떻게 그 힘을 배가해야 할지 부단히 생각하고 또 생각해야 합니다. 시인은 그것이 현대인의 책무라고 말합니다. 생각하고 생각한다는 의미는 문학을 통한 깊은 사유를 의미합니다. 내가 한 번도 살아본 적 없는 사람의 삶 속에 들어간다는 것, 겪어본 적 없는 것을 체험해 본다는 것, 생각해보지 않은 것을 사유해 본다는 것, 나아가 현재에는 존재하지 않는 세계를 그려본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점에서 문학은 타인의 삶과 나아가 세계를 이해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왔으며 어떤 해방적인 정치적 기획들을 가능하게 했던 동력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급속하게 변화하는 세계와 그 세계의 논리를 반영하는 기술적 매체의 발전으로 문학에서만 얻을 수 있는 여러 요소들을 간과하면서 하는 것은 아닌지 자문해 봅니다. 우리의 인간적 고향과 긴밀히 연결된 문학의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비록 감지하기 어려운 조건이지만 문학적 주제와 소재는 우리의 삶과 생각보다 가까이 있습니다. 우리는 긴 글이자 특정한 시공간에 놓인 주제의 시점과 이야기를 전달하는 형식으로서의 문학을 통해 인간의 삶이 어떻게 변해왔고 변해가고 있는지를 인지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기록을 넘어 예술이라는 영역에 자리하기까지 언제나 문학은 가장 먼저 길을 나선 존재이며 언제나 최첨단에서 날카로운 바람을 맞받으며 서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문학을 통해 삶을 배우고 이해합니다. 각자의 세상과 우리가 모르는 세상의 교집합을 찾고 그것을 나누면서 확장해 나가는 유의미한 일련의 과정은 그래서 즐거운 일입니다. 프랑스의 박물학자이며 철학자인
조르주 비퐁은 문학은 사회의 거울이라고 했습니다. 작가는 구체적이고 일상적인 삶의 모습을 문학 속에 형상화하면서 현실 세계에 대한 패러디와 이념을 응축시켜 놓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문학 작품의 감상을 통해 삶의 비밀에 간접적으로 접근함으로써 인생과 사회를 보다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으며 자기 나름의 인생관과 세계관을 형성할 수 있게 됩니다. 문학은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사회의 언어로 그리고 우리의 언어로 바꿔 말해줍니다. 우리는 그런 문학을 통해 언어의 너머를 통해 나아가며 내가 볼 수 있는 세상을 확장시킵니다. 내가 본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다른 사람들이 본 것을 듣는 그러한 과정을 통해 우리 사회는 변화하고 발전해가는 것입니다. 긴 세월 동안 문학은 지역사회와 서로 깊은 영향을 주고받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어느 지역 또는 특정 지방이라고 명명된 터를 버팀목 삼아 많은 문학이 태어났고 또한 지역은 문학이 부여한 이미지로 그 시대, 그 지역의 이미지를 구축해왔습니다. 실제로 문학은 당대의 실정을 반영합니다. 사회상이나 사건 등의 모습이 작품에 반영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역사의 흐름 속 한 부분이며 문학의 흐름 역시 그 일부가 됩니다.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실용성과 실천을 강조하고 소통을 지향했던 성호 이익의 수많은 저서들, 농민운동과 계몽정신을 표현하고자 했던 시문의 작품은 어떤 역경, 어떤 상황에서도 삶을 향해 묵묵히 나아가라는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문학은 우리의 마음을 좀 인간적으로 만들어주고 우리의 삶을 더욱 알차게 만들어줍니다. 거대화된 사회구조 속에서 지방자치제로 세분화된 지역사회는 각자 도생이라는 큰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독자적인 자아만이 생존의 열쇠입니다. 경제적인 자구책만큼 지역 주민들의 의식세계의 개혁이나 가치관 함량도 중요성 면에서 결코 방치할 수 없습니다. 의식이, 정신이 그 사회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문학은 지금보다 나은 내일의 삶을 만들어낼 수 있는 동력이 될 구상력을 배양하며 때로 앞장서서 선도하고 때로는 어깨를 부여안고 같이 걸으며 그 역할을 해줍니다. 조용하지만 강한 문학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도 강조되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마지막 단락. 붓에 묻은 먹물이 화선지에 서서히 번져 뜻을 전하는 때나 손가락이 키보드에 닿아 시작된 전기신호가 의미를 형상화시키는 요즘이나 비록 가시적이진 않지만 인간의 심연과 의식의 변화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면에서 여전히 문학의 속성은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대사회의 빠른 변화가 느린거림의 개인에게 엄청난 혼돈을 야기하고 있는 불확실성의 시대입니다. 문학인들은 우리가 숨쉬고 일하며 삶을 영위하는 터전인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절박한 소명감으로 각자의 문학활동에 더욱 적극적으로 매진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국가에서 예술인들이 굶어 죽지 말려고 예술인 복지재단을 만들어서 책을 낼 수 있도록 해주고 전세자금을 대출해주고 생활비를 지원해주고 있는 정책을 몇 년 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안산도 문화예술에 대한 지원을 조금 더 현실적으로 지원을 준다는 방안, 그렇다면 오히려 그분들이 지역사회에 대해서 훨씬 더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된다면 그것도 지역사회를 발전시키는데 도움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상부상조해야 하지 지역사회를 위해서 문화예술 이러한 것들이 무엇을 너희가 줄 것이냐라고 질문할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어떤 도움이 될 것이냐를 생각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국가에서 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복지재단에서 하는 것들 어떤 거기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지역 지자체에서도 할 수 있다면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시의회는 물론이고 어느 예산의 어떤 특정 부분을 구분하는 책임자들 분께서 특히 문화예술단체에 계신 분들이 의견을 모으신다면 이 안산 지역에 거주하는 생활이 어려운 또는 다양한 문화예술인들을 위해서 예산을 활용할 수 있다 그러면 그거야말로 문화예술계와 지역이 서로 상생하고 도움이 되는 그런 영향이 미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아시피 2차 산업이 약화되고 서비스 산업이 커지고 포스 산업 사회가 진행되면서 금융, 보험, 부동산 등이 발달하고 이를 4차 산업에 따라 붙였어요.
하지만 교육, 보건, 교육, 레크레이션 산업을 5차 산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조업, 노동자의 기술적인 비중이 줄고 전문직, 테크노클로그 연구직들이 비중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계와 관련된 테크놀로지보다는 지적 테크놀로지, 그러니까 저작의 지식의 중요성과 자본과 노동이 아닌 정부의 중요성을 강조했어요. 이것은 창조 산업이라는데 1970부터는 문화강국 프랑스에서 문화자본이라는 개념을 처음 제기했고요. 삶이 위태해지면 문화적 관심이 높아지고 잘 사는 나라는 문화산업이 발달하고 문화소비가 늘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일은 이 예술들이 희망인가? 라고 해서 미래 산업이, 지적 산업이, 문화예술이 점점 커지면은 우리 예술들이 진짜 행복한가? 또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인류에서 가장 위대한 발명은 사회 고등교육에서 자연철학을 강의했던 다니엘 메너는 내일이라고 그랬죠. 내일이 인류에서 가장 큰 발명이라고 했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를 이어지는 선명적 시간을 허구라고 말하는데요. 오직 과거와 현재를 실제하고 미래라는 것은 인간이 만드는 발명品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들 아까 시피전 오늘은 제가 10분 안에 끝내줄게요. 그리고 예술인이 오늘에 대해서 잠깐 짚어보겠습니다. 예술의 정의는 여러분들이 다 아시고 예술의 활동 수입이 100만 원 이하가 26%가 넘더라고 좀 많이 들어왔을 겁니다. 그리고 예술이 40% 가까이 겸업을 가지고 있어요. 전업이 아니고. 그 현재 차원 사업은 예술 이전 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재 지원 정책을 보면 여기 있지만 한국예술복지문화재단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 도표를 참고하시고 그 유인물에 보시고 참고하세요. 그러면 미래는 가면 그러면 미래의 직업군들이 어떻게 변할까? 한번 보시면 한국고용정보원에서 보도자료입니다. 높은 직업명은 뭐냐면 바뀔 수 있는 확률이 가장 높은 직업입니다. 단순 작업에서부터 시작해서 보면 폴크 듣고 정육로 직업, 교육 플러스 대조 1, 2, 3 돼갖고 이것이 없어지거나 앞으로 바뀔 수 있는 직업입니다. 그럼 옆에 보면 낮은 직업군이 있습니다. 이거는 미래에 가도 앞으로 20년, 30년 가도 잘 안 바뀔 수 있는 직업군입니다. 여기 보면 화가 및 조각가, 사진작가 및 사진사, 이거 쭉 돼 있죠? 뭐 지휘자, 작곡가, 뭐 무용가 이게 쭉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앞으로 바뀌지 않을 확률이 높은 그런 직업군이 예술인 직업이에요. 근데 아까 얘기했죠. 그럼 예술인이 진짜 행복한가? 그렇지는 않다고. 아까 현재 수입이라든가 우리 처현사업은 또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술의 창작 여건이 좀 변하고 있어요. 왜냐면 무용수 같은 경우는 예술 창작할 수 있는 기간이 짧아져. 몸무대는 예술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미래에는 우리가 정부 복지 정책에서는 그런 창작가들을 다른 또 교육을 통해서 창작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이 계속 개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 주십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 원로 예술가들을 보면은 국가에서 원로 예술가, 그러니까 나이가 들고 우리도 나이가 들면 창작 못하는 분이 있어요. 글 쓰는 문화는 뭐 계속 나이가 들어서 할 수 있지만은 연구라든가 뭐 무용이든가 아까 뭐 특히 신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거는 또 특히 미술에서도 파라 같은 건 나이가 들어서 자꾸 더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금속 파라 같은 건 더 못한다고 제가 들었는데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우리가 원로 예술 지원책을 쭉 예술복지재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여러 유권을 보시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 창작예술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우리가 요구하는 것들이 이제 여기 있습니다. 작가, 화가, 뭐 개인 작업 위주로 활동한 창작예술인에게는 안정적 창작 환경을 제공하여 창작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창작 안정망 구축이 절실하다고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창작 예수님만을 대상으로 하는 창작준비금. 창작준비금 요즘 조금 좀 300만 원씩 주고 있죠. 받으시는 분 많을 겁니다. 개인 창작 공간을 물리적 환경 개선 지원, 내건시 정부 지원, 재정 보조, 현물 보조, 현금보다 보조도 필요하다. 뭔가 정부 지원도 다차원적 차원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지금. 그리고 도서관, 문학관, 미술관, 문화예술회관 등 문화시의 창작예술인들이 파견사, 창작예술인들이 직접 독자와 만나 관객들을 만날 수 있는 영역을 활동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다양하게 촘촘하게 예술들에 대한 어떤 앞으로 미래에 나이가 들거나 할 적에는 이런 준비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사회에 직접적으로 참여해야 된다. 그래서 경제적인 도움이 되지 않고는 지속적으로 가능한 창작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돼서 이제 미래에 대한 우리가 이제 정책을 한 번 더 들여다봤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이런 현재하고를 보면 미래를 보면은 그럼 예술들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예술들. 그래서 제가 창조된 강박관념을 줄일 필요가 있다. 뭐냐면 잘하는 것보다 즐기는 사람을 이기지 못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인조부자라는 얘기인데 인조부자를 줄이는 방법. 이거는 전 이수업에 나온 여우와 포도 얘기인데 여우가 배고파서 포도를 따먹어야 되는데 시간 짜서 따먹지 못합니다. 그때의 뇌하고 행동하고 벌어지는 그 갈등이 스트레스를 줍니다. 그래서 창작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성과를 내야 되고 아니면 어떤 우리가 미래에 대한 어떤 답보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경우에 엄청난 인조 고조화를 느껴요. 그래서 여우가 나중에는 어떻게 생각해? 인조 부자를 줄이는 방법을 그렇게 얘기하죠. 저 포도에 쉬어서 못 먹을 거다. 또 못 따먹었는데 못 먹었다고 생각하면 마음이 편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술인들도 어떤 강박관념에서 자기 스스로 위안을 받기 위해서는 안 되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 갈등하지 마시고 인조 부자를 줄이는 방법이다. 편하게 생각할 것이라 해서 우리가 인조 부자를 줄이는 방법을 스스로 터득해 나가자. 그리고 또 이제 앞으로는 다재다능한 사람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전문가도 필요하지만 이 매뉴얼이 전문가들은 모든 인생에 풀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브레콜레르라는 유영만 교수의 책에 나오는 건데 다재다능 그러니까 뭐냐면 원주민들이 아프리카 원주민들이 주어진 여건이 아무것도 없어요. 현재 있는 상태로 도구가 주어진 않은 상태에서 모든 일을 해결해 나갑니다. 그리고 브레콜레르는 어라는 영국 학자 유명한 유학자가 말을 했는데 우리가 주어진 여건에 최대로 모든 걸 이용해서 해결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재다능한 우리 꼭 예술에 대해서 내 분야만 할 것이 아니고 콜라보나 아니면 융복합을 통해서 여러 다변화가 우리가 숙제해 나가고 공부해서 우리가 미래에 대한 산업에 우리가 대비해나갔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꼭 내가 시나리오 쓰는 작가다, 아니면 시만 쓰는 작가다, 아니면 그림에서 이런 그림만 그리는 사람이다 이런 게 아니고 여러 방면을 여러분들이 다시 시도해 복합적으로 연구를 해서 다가올 미래에 어떤 상황이 될지 모르지만 준비를 해자는 데 있어서 맥가비가 되자는 얘기를 했고요. 마지막으로 좀 좋은 담장이 좋은 이웃을 만난다는 얘기했는데 미국의 선언적인 로버트 프로스트라는 작가가 얘기한 거예요. 좋은 담장이 좋은 이웃을 만난다. 라는 거 뭐냐면 주변에 좋은 조건을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내고 높은 담장이 있으면 옆 이웃하고 소통이 어렵고 너무 낮으면 사생활이 노출돼서 교류도 힘들고 적당한 높이, 그러니까 적당한 눈높이와 적당한 마음을 가지고 교류를 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좋은 이웃을 만들어내는 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교류를 통해서 좀 더 예술이 좀 더 활짝 피지 않을까
그런 쪽에서 좋은 담장이 좋은 미술 만든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그 옆에 사람들 모르고 앉은 분들 있죠. 좀 옆에 사람들 다시 쳐다보고 우리 예충 식구 만일 좋은 미술 만들어가면 예충은 좋은 담장을 만들어가. 그래서 우리 예술들이 그래서 너무 멀리 보지 않아도 우리 안산예충을 통해서 여러 교우들과 그리고 지인들과 같이 그 교를 통하면 좋은 이웃과 좋은 감정을 만들어나가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여러분들 발전을 많이 해주는데 결론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기획과 좋은 조건이 있어도 우리 스스로가 실천이나 아니면 주변 사람들, 주변 우리 문화인들, 우리 예충 식구들끼리 어떤 융합이 안 되면 이것도 허구입니다. 아까도 우리 강성사님 아까 좋은 그 제안 하셨는데 우리 지금 우리 예술 복지에 대해서 안산도 지역 또 그런 게 해야 되지 않나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모두 반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마음이 서로 융합이 돼서 한 몫을 내줘야지 이런 복지 사업까지 하는 거고. 그리고 서들 좀 도와가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10개 장르의 그 예술단체가 있는데 사실 10개 장르는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지만 우리 안산이 좀 취약한 게 융복합이 잘 안 돼요. 또 음악하고 우리 문인하고 만남, 미술하고 또 하는 무용하고 만남 이런 공연이나 어떤 시연이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안산예술 별망선의 축제에서 개막 공연만 유아무화가 이끌어나고 있는데 오늘부터라도 나의 어떤 전공이 아니고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그래서 새로운 것을 창작해내는. 그래서 이제 이걸 저는 융섭이라고 늘상 말합니다. 융복합은 이형물질이 만나는 게 융복합이고, 융섭은 이형물질이 모여서 새로운 것을 창조한다는 게 융섭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예술인들은 콜라보, 융복합 이렇게 쓰지 마시고 융섭 이렇게 써달라고 제가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또 아다시피 이형물질을 녹이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또 공학 쪽보다 우리 임사 지부장님 이공계니까 이형물질 녹이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열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도 오늘 열은 우리 뜨거움입니다. 뜨거움. 그래서 여러분끼리 뜨거움을 가지고 위험물질 누워서 새로운 것을 창조한다고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김치릴 본부장님, 그 다음에 우리 윤성아 지부장님, 강미애 선생님, 네, 김용훈 대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네, 발제하느라고 굉장히 머리도 아프셨을 텐데 준비하시고 또 직접 또 발표도 해주시고 오늘 굉장히 이제 저희가 많은 걸 깨닫고 가는 시간인 것 같고 그냥 제가 듣기에는 그냥 딱 한 단어로 오늘 좀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협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과 사람 또 장르와 장르 회장님도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예를 들면 미술하고 또 음악하고 무슨 콜라보를 한다든가 그런 것들은 이제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의 숙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협업해서 또 문화재단도 또 본부장님이 대표로 오셨으니까 같이 문화재단하고 또 협업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이런 것들을 저희가 좀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속담에 구슬이 3마리라도 끼워야 보배달라는 말이 있잖아요. 진주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걸 목걸이를 만들고 팔찌를 만들어야지 사용이 가능하듯이 우리 안산예총도 굉장히 정말 훌륭하고 좋은 콘텐츠가 굉장히 많은데 이게 서로 잘 이렇게 융합이 안 되는 것 같으니까 그런 것들을 지부장님들이 자주 만나셔서 한 달에 한 번이든 만나서 식사하시고 차도 마시면서 뭔가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열심히 좀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